Dawn of LLM's Preliminary Explorations with GPT-4V라는 논문이고요. 이거 아마 교수님께서 저희 단톡방에 공유해 주셔서 봤을 텐데 166페이지를 아마 다들 뒤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GPT-4V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이어서 저희는 오늘 약간 프롬프팅 방향에 조금 집중을 하고 그 외에 이게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저희 GPT 시리즈를 좀 소개한 다음에 이 논문이 엄청 길어서 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크홈 메시지로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올해 3월에 공개된 이제 GPT 시리즈 크기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GPT-4의 크기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GPT-2부터 이제 15억의 그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GPT-3부터 이제 1000억 이상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거대 모델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PT-4의 경우에는 정말 한참 뛰어넘는 1.76 트릴리언 사이즈고요. GPT-3보다 5.7배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시킨 데이터셋도 40테라바이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믿기지 않는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25,000대의 A100으로 90일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1부터 3까지의 구조는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쌓아 올린 간단한 구조이고 예전에 다은님께서 랩 세미나 때 공유를 해주신 적이 있어서 GPT-3부터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GPT-3의 가장 큰 강점은 이 500빌리언 이상의 토큰으로 구성된 큰 데이터셋에서 학습시켰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렇게 주어진 프롬프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것들을 계속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모델을 프리징 시켜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냥 몇 가지 예시만 주면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정답을 잘 도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로산 러닝으로 학습을 시켰을 때도 타이틀이나 서브 타이틀만 주어져도 이렇게 기사를 잘 생성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GPT-3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GPT-3의 한계점은 사용자 입력에 따르도록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6살 아이에게 그 달 착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GPT-3를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이 이유가 GPT-3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서 긁어온 자료들을 비지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프롬프트에 따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스트럭트 GPT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인스트럭트 GPT는 저번 랩 세미나 시간 때 미경님께서 열심히 설명해 주신 Reinforcement Learning을 기반으로 GPT-3와 이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을 합쳐서 개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는 크게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니셜 하는 것까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지난 랩 세미나 때 발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링크로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러면 인스트럭트 GPT랑 GPT 3.5의 차이가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인스트럭트 GPT는 이 텍스트 다빈치 002라는 이름으로 2022년 1월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인스트럭트 GPT에 뭐 학습도 더 많이 시키고 능력치도 올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텍스트 다빈치 003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부터 바로 GPT 3.5라고 불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인스트럭트 GPT의 성능을 저 높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바뀐 이름이 GPT 3.5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거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킨 GPT-4가 나오게 되는데요. 챗GPT가 나오게 되는데요. 챗GPT의 형태는 인스트럭트 GPT와 거의 동일한데 이 뉴 다이얼로그 데이터셋을 썼다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인스트럭트 GPT 써가지고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답을 대화 형태로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하고 또 나오면 대화 형태로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개입해서 다이얼로그 셋으로 만든 다음에 학습시킨 게 인스트럭트 GPT와 다른 점이고 나머지 학습은 인스트럭트 GPT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GPT-4가 올해 3월에 공개가 됐는데요. GPT 3.5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멀티모달을 도입을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더욱 정교한 언어 이해 및 처리 능력으로 보시면 GPT 3.5는 3,000 워드까지 가능했는데 GPT-4부터는 24,000개의 워드를 처리 가능하게 됐고요. 외국어 이해력 기능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GPT-4부터는 이제 모델을 공개를 하지 않아서 테크니컬 리포트적으로 이게 어떠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알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9월 달에 오픈AI에서 다시 한번 GPT-4의 다중모드 모델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쿼리 입력으로 음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1개 이상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입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Visual Question Answering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이게 바로 GPT-4V, GPT-4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GPT-4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들 아시듯이 LLM이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오픈AI에서 말하는 그 다음 방향이 LMM, 라지 멀티모달 모델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라지 멀티모달 모델 달성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때 모델이랑 데이터 규모 제한으로 인해서 성능 또한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타 LLM에다 엄청 대규모의 멀티모달 데이터셋을 적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논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 논문에서 어떤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 4가지의 익스플로레이션 가이드라인 질문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답변까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GPT-4V에서 지원하는 입력과 작업 모드가 뭔가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텍스트랑 이미지가 둘 다 인풋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텍스트 2개에 뭐 이미지 하나, 뭐 텍스트 1개, 이미지 3개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작업 입력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LLM에서 수행했던 그 인컨텍스트 러닝이나 뭐 인스트럭션 따르는 거 이런 것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메인과 작업에서 품질과 일반성이 어떠한가인데요. 이건 뒤에서 예시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인간 수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우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비주얼 레퍼링 프롬프팅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떠한 건지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GPT-4V가 어디로 더 나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건데 GPT를 여러 도메인에 이제 활용되는 방식을 여기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함께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GPT-4V 요 논문을 읽기 전에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얘네가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기존 평가 방식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개발하면은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킨 다음에 이 결과가 다른 것들랑 어떻게 차이가 나나 우리 게 더 우월하나 이렇게 비교하는 식이었잖아요. 근데 GPT-4V 자체가 이 너무 그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너무 잘 생성을 해내니까 이거랑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적합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GPT-4V의 평가 범위를 낮추는 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양적 결과 대신에 질적 결과만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나온 질적 사례를 얘네가 어떤 기준으로 셀렉을 했냐는 건데요.
얘네들의 목표는 GPT-4V의 잠재적인 능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항상 이 멘트를 넣으면 이런 답이 나와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프롬프팅을 몇 번 거침에도 엄청 좋게 나오는 결과들 있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주로 썼다는 것을 미리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롬프트 튜닝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특정하게 설계된 프롬프트에 작동하는 예시도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에서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거랑 아예 제로샷 배경에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냥 추측하는 거 완전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트레이닝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지 않게 제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어를 한 방식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텍스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있지 않게 우리가 직접 생성한 거를 사용을 했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학습이 종료된 시점에 2023년 4월 이후에 이미지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모델이 추론을 잘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레이셔널 쿼리도 활용해서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체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디포트 작업 모드인데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하는 걸로 사용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모두 다 제로샷 인스트럭션 튜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을 사용하면은 성능도 오르고 신뢰도도 오르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약간 새로운 능력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 커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AI 리서처들은 이 LLM의 능력치를 너네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기존의 모델들과 차이점을 잘 캐치해라 라는 점을 주된 컨트리뷰션으로 얘기를 해줬고, 다른 도메인의 전문가들에게는 전문 분야에서 약간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GPT-4V의 능력을 한번 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세션에 이제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둔 건데요. 나중에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발표 자료를 보실 때 내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GPT-4V를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원하는 인풋 모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그냥 이미지 넣지 않고 텍스트만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GPT-4V가 아니라 그냥 GPT-4와 거의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이미지와 텍스트 그냥 1:1 페어로 넣으셔도 돼요. 이건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GPT-4V의 능력인데, 이미지 텍스트 종류를 어떻게 넣으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력 간의 정보를 엄청 효과적으로 연결하는데, 여기 이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오른쪽 거를 예시로 들자면은 요 비어에 있는 가격을 요 메뉴판에 따라서 계산하면 얼마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 비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 메뉴판의 비어가 $6예요. 그럼 $6에 지금 여기 두 개 있으니까 총 $12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성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작동 모드와 프롬프팅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기존 GPT 3.5부터 이어져 왔던 것과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이 꽤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 이미지에 어떤 게 들어가냐라고 얘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틀린 답을 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중간 단계에 대한 지시를 제공해요. 이렇게 2x2 매트릭스에 이게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런 추상적인 추론 문제도 이 모양의 가운데 점을 찍으면 된다라고 결과를 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LLM은 성공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는 꼭 성공해야 되는 태스크다라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요청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과의 개수를 세는 태스크인데요. 계속 그냥 이 사과 이미지 막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고 로우 바이 로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도 계속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너는 어떤 이미지에 있는 물건을 세는데 넌 전문가야. 그리고 꼭 이 답을 맞춰야 돼 라고 프롬프팅을 해주면 정답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얼 포인팅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좌표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크롭을 한다거나 화살표 뭐 박스 뭐 서클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손으로 그린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해도 GPT-4V가 이런 체크를 굉장히 잘 이해한다는 점을 이 연구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비주얼 레퍼리 프롬프팅을 수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핸드 드로잉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 부분에 맞춰서만 설명을 얘가 해줍니다. 부가적으로 그냥 여기에다가 화살표 그리고 텍스트 자체도 프롬프트가 아니라 이 이미지에 적어도 이것까지 해석을 해서 여기에 엣지는 몇이고 앵글은 몇이다라는 것을 얘가 도출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GPT-4V가 비주얼과 텍스트 인풋을 정말 잘 통합해서 사용한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GPT 사용할 때 이미지로 하면 훨씬 쉬운데 텍스트로 풀어내느라 조금 힘든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진짜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줄을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요 네모가 있으면은 요 규칙에 따라서 요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요 물음표에 들어간 거는 뭘까? 라고 정말 사람한테 하듯이 설명을 해주면 여기에서 딱 요거 C라고 맞추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4V는 모두 그 제로샵 베이스로 다 사례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에서도 잘하는지를 여기서 검증을 하는데요. 요 자동차 계기판을 보는 것을 주요 태스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샷으로 할 때 요 미터기가 몇이냐 하면은 사람이 보면 딱 10인데 GPT-4V는 막 계속 지금 이렇게 틀리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원샷으로 할 때도 틀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샷부터 여기 위에 제가 이제 공간상 생략을 했는데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제공을 하면은 요때부터 이제 여기가 10이다 라는 것을 딱 맞추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을 사용하면 확실히 성능과 신뢰도가 더 오른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주로 사용이 됐던 그런 분야에서의 GPT-4V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시간 관계상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뭐 이거는 어떤 연예인이다, 이건 어떤 랜드마크다, 푸드는 뭐고, 이건 어디의 로고다, 이건 어느 장면이다라는 레코그니션부터 시작해서 메디컬 이미지 언더스탠딩도 해주는데요. 저희가 주로 했던 그 안과나 신장 이런 거는 없었고 그 CT나 엑스레이 쪽으로 주로 수행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스페셜 릴레이션십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차가 여기 뒤에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미지상에서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차는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사람이 더 큰 게 아니라 차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런 릴레이션십도 잡아낸다는 거고 오브젝트 카운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과 세는 것처럼 몇 개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은 우리 왜 욜로 같은 거 사용해서 바운티 박스 쳐주잖아요. 그렇게 쳐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댄스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요 사람들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럼 먼저 이 사람이 각각 어디 있는지 바운드 박스를 쳐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맞춰서 어떤 사람인지를 맞춥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별로 바운딩 박스를 쳐주고 이 사람에 대한 댄스 캡션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멀티모더 놀리지랑 커먼 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그 디프레션 밈 했었잖아요. 그래서 밈도 엄청 잘 이해해요. 사실 희화화가 돼 있는데도 잘 이해를 하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뭐 5대 양, 6대6부터 시작해서 그냥 과학적인 지식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잘 맞추고 그다음 멀티모더 커먼 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상황을 이해해서 맞추고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얘네 지금 웨딩 세리머니 중이다. 이런 것들도 정말 사람처럼 이게 어떤 사진인지 잘 맞추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이런 수학적이나 뭐 차트나 테이블 문서 같은 거를 잘 읽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추론하는 것도 물론 잘하고요. 그리고 멀티링구얼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과거, 현재 문화도 다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 전통 의상 같은 거 주어지고 뭐 서 있으면은 이건 어디 나라의 전통 의상이고 여기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다 설명해주고, 현재 이런 신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존맛탱 이렇게 써 있으면은 very delicious 한 거다. 이런 것도 잘 풀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딩 캐퍼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 수식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이미지로 넣으면은 그거 어떤 건지 해석해주는 그런 능력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그 비주얼 레퍼링 프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먼저 이게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비주얼 마커를 사용을 하면은 이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시각적 설명을 생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 마커 대신에 이렇게 그냥 좌표가 어디이다라고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 비주얼 마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인간과 GPT-4V가 어느 정도까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봐볼까 해서 이렇게 빙의 이 홈페이지에서 이 마이크가 뭔지 그냥 물음표 이렇게 던지면은 이 마이크가 뭔지, 이 마이크로폰 아이콘이다 하면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에서처럼 뭐 이런 PPT 파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익스페리먼트 사이의 차이점을 난 모르겠어 라고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차이점이 뭔지, 태스크가 뭐가 다르고 데이터셋이 뭐가 다르고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뭐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가지를 보면서 이 연구자들이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GPT-4V가 이거 그리는 것 자체까지 해주면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블루 SV에다가 그 비주얼 마커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너가 체크를 하면 되고, 이 블루 SUV에 한번 이 좌표를 설정해봐 라고 하니까 얘가 이제 요 X1, Y1, X2, Y2가 이렇게 좌표가 될 거다라고 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 이미지로 옮겨 보니까 거의 유사하게 잘 맞추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아까처럼 SUV라고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차라고 이미지로 한번 이번엔 프롬프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좀 더 잘 바운드 파스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저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는 게 그냥 텍스트만 주는 것보다 그 GPT-4V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좌표의 정의를 더 잘 이해하고 두 번째로 포인팅 아웃풋을 더 잘 생성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이미지 이그젬플 기반의 인스트럭션을 포함할 때 GPT-4V가 더 잘 작동하니까 요거를 잘 참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는 사실 보셨듯이 조금 사람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기는 해도 사람이 나중에 GPT-4V가 왜 이렇게 예측했는지 이제 추론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 복잡한 멀티옵 비주얼 리즈닝 텍스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엄청 물체가 많아요. 그러면 각각의 바운딩 박스를 씌워서 이게 무엇인지 GPT-4V가 결과를 낸 다음에 전체적인 걸 기반으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거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멀티모달 딥페이크 팀이 아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템포럴 앤 비디오 언더스탠딩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멀티 이미지 시퀀싱도 엄청 잘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지금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 이미지만 넣어줘도 얘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고 맞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맞추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디오 언더스탠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GPT-4V가 비디오를 지원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넣어주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김밥 싸는 건데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라고 하면은 이렇게 ECBAD 순이다 라는 것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거냐고 했을 때 얘가 이제 공 차가지고 어떻게 될지를 맞추고 요 다음에 이제 김밥 싸서 어떻게 할지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 앞에서 이 비주얼 레퍼링 프롬프팅 했었잖아요. 이거를 사용해서 비디오를 분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요 사람한테만 이렇게 비주얼 프롬프팅 하게 되면은 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만 설명하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의 동그라미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벤치에서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 것만 딱 도출해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디오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약간 비주얼 리즈닝과 약간 우리 그 IQ 테스트 같은 것도 얘가 잘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당황스러운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떤 물체를 만들면 이게 뭐 같은지를 얘가 맞춥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뭐 유아기 때 뭐 프로그램 같은 거에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캐릭터를 만들어도 얘가 사우스 파크에 있는 카툰인 것 같다.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가 뭐다라는 것까지 맞추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ssociate of Parts and Objec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뭐 같냐라고 하면은 이 구스의 머리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한 발 더 나아가서 맞추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파트를 제공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도 얘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얘가 설명하는 대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약간 IQ 테스트 같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뭐 IQ 테스트 할 때 이거 뭐 5개 중에 다른 게 뭐야? 라고 하면 애플이라는 거 맞추고 이 중에 뭐 4개 중 뭐 5개 중에 하나 다른 거 뭐야? 하면 맞추고 이런 식으로 정말 손에 장갑을 끼면 발에는 뭘 할까? 이러면 구두다 이런 거 맞추는 식으로 정말 그런 인지적인 것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봤던 그 규칙 찾는 거 있잖아요. 그 규칙 찾는 것도 굉장히 GPT-4V가 잘 찾는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은 예시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모션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항상 필요했던 그 페이셜 익스프레션 읽는 거 GPT-4V가 정말 잘하니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이해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중에 뭐가 더 심미적으로 좋냐라는 것을 했을 때 얘가 더 심미적으로 알록달록하니 더 좋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 어떠한 곳에서 사람들이 더 좋다고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거다라고 하면서 그 합당한 이유를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 이모셔널의 컨디션을 부가하면서 아웃풋을 내기도 하는데요. 요 이미지에 대해서 웃기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디자이어하게 그 방문하고 싶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음침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불안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릴렉스되고 편안하게 그 캡셔닝을 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챗봇 같은데 약간 어떠한 감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인풋으로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모션에서도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으로 GPT-4V가 발전해 나갈 방향인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틀린 그림 찾기, 뭐 이거 애기들이 쓰는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인더스트리 부분에서 정말 다운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뭐 차가 찌그러졌거나 아니면 뭐 밤에 구멍이 났다 이러면은 요 밤에 이거 벌레가 먹어서 이렇게 구멍 났다라고 맞추고요. 차도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렇게 박아서 난 것 같아 라는 것도 맞추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까 이 차와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우리 사실 보험사 부르면은 차 사고 나서 보험사 부르면은 보험사가 이렇게 리포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가 이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사고가 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아까 본 거에서는 뭐 이 사람은 운전자석까지 가가지고 운전사가 다쳤을 거다. 뭐 이런 것까지 잘 생성을 해내고 부가적으로 이렇게 차량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얘가 어떤 모델이고 차 번호는 어떻게 되고 지금 망가진 부분이 프론트 범퍼랑 후드랑 어디고 이런 것까지 나오고 부가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예상되는 수리 비용까지 얘가 측정을 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메디컬 분야에서는 그 전문 방사선사처럼 말하도록 프롬프팅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냥 뭐 CT 엑스레이 할 때 이거 설명해봐 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전문 방사선사야. 너는 그래서 그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맞춰줘 라고 하면은 더 잘 생성을 해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2월, 5월, 7월 방문을 했다. 그때 이미지를 넣어주면 이 사람이 뭐 나아지고 있는지, 뭐 악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카 액시던트 관련했던 거였고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드 캡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이렇게 이게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 이거를 한번 네가 설명해봐 라고 하면은 여기에 요 아이랑 요 아이랑 요 개가 있잖아요. 그럼 요 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얘네가 어떠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거는 좀 더 복잡한데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물체들을 각각 세그멘테이션 해서 물어보면은 요 각각에 대해서 오브젝트 1, 2, 3, 4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 여기 지금 약간 물이라서 반사되잖아요. 이렇게 반사되는 것까지 GPT-4V가 말을 해줍니다. 너무 놀라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 마지막으로는 그 이미지 제너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롬프트를 뭐라고 주고 이 이미지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0에서 10 사이로 채점을 해줍니다. 얘는 4점, 뭐 얘는 9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해주면 실제로 여기 프롬프트 읽어보시고 이 이미지 보시면 이 레이팅이 납득이 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달리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이미지를 생성해내셔야 될 때가 있으면 생성한 결과물을 이 GPT-4V에 넣어서 제대로 됐는지 체크해보는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이러한 프롬프트와 함께 이 이미지를 넣었는데 이게 나왔어. 근데 나는 좀 더 약간 그래피컬한 이미지를 얻고 싶어. 라고 프롬프트를 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거기에 넣어보세요. 라고 추천을 해줘요.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픽스 픽셀로 넣어보면은 이렇게 더 잘 기존 결과보다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인보이드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런 기계에다가 GPT-4V를 넣는 상황을 얘네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커피 머신에 예를 들어 GPT-4V를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요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마크가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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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요 세 가지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뭐 6오즈를 넣어달라고 하면은 요거를 딱 찾아서 이거를 누르게 되겠죠. 나중에는 그런 식의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그 사람 AI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만약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고 있는 요 이미지를 준 다음에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 라고 하면은 요렇게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GUI 내비게이션인데요. 이게 웹브라우징이랑 온라인 쇼핑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우리 온라인 쇼핑 이 핸드폰 지금 아이폰 화면이죠. 그래서 얘가 먼저 나 이 50에서 100달러 사이에 이 키보드를 사야 돼 라는 것을 프롬프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먼저 아마존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걸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고 버짓이 아까 50에서 100달러 사이라 했잖아요. 50에서 100달러 사이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와서 제일 첫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카트에 담고 바이를 산 다음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뭐 노티피케이션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노트북에서 뭐 위에 카카오톡이나 슬랙 알림 같은 거 뜨면은 이게 어떠한 거다라는 거 설명해 주는 거 말하는 거고, 워칭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프레임 단위로 잘라서 넣어주면은 이게 어떠한 건지 엄청 잘 맞춥니다. 뭐 레시피 같은 거 정리해 주는 것도 잘하고요. 그 트럼프나 바이든 같은 대통령 나와서 약간 웃기게 그렇게 희화화한 것들도 사람처럼 잘 맞추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LLM Powered Agent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LLM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먼저 첫 번째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그 어떤 내전할 때 찍힌 건데, 사실 GPT-3 같은, GPT-4V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까지 데이터셋으로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요 이미지 넣으면 이거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빙 이미지 서치 같은 그런 플러그인이랑 합쳐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요게 뭔지 더 잘 맞춘다. 그래서 요거와 연계해서 쓰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부가적으로 멀티모달 체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같은 멀티모달 플러그인과 통합을 하면 더 높은 수준으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 헬멧, 몇 명이 헬멧을 썼냐 라는 것을 할 때 리액트와 같이 사용을 해서 먼저 따웃 액션 오브저베이션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웃 액션 오브저베이션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더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이 셀프 리플렉션인데요. 정말 거의 사람 같죠. 자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얘가 이거를 파이썬 코드로부터 나오는 그거와 비슷하게 짜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3개가 찍혀 있는데 여기 4개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한 번 다시 더블 체크 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3개로 다 자기 답을 고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인데, 여기 지금 이 파플로 위에 여기 그 퍼센테이지 써 있잖아요. 근데 얘가 퍼센테이지를 여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너가 다시 더블 체크 해봐라 했더니 여기에 약간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퍼센테이지를 위에 쓰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프 컨시스턴시인데요. 이게 그 GPT-4V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항상 똑같은 답을 내는 게 아니라 프롬프팅해서 좋은 답만 내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메저리티 보트처럼 최종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먼저 아웃풋을 내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트가 몇 개 있냐라고 묻는 이 답변들을 다 통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메저리티 보팅을 하면은 4개의 보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얘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본 논문은 GPT-4V의 다양한 결과 사례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GPT-4V의 이해 그리고 추후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추후 방향은 앞으로는 LLM이 아니라 LMM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멀티모달 콘텐츠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지금은 이미지랑 텍스트 두 가지만 사용하지만 추후에는 비디오나 오디오 등으로 더 나아갈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접근 방식이 사실 그 비전 랭귀지 모델 하면은 그 두 개의 페어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페어를 꼭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스로부터 셀프 에볼루션을 하도록 모델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들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GPT-4V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추론에 필요한 중간 단계를 꼭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처럼 그 중간에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 결과에 도달을 하는 건지 더 잘 설명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꼭 성공해야 되는 태스크라면 전문가 역할이라는 가정과 함께 옳은 답을 너는 내야 돼 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자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화살표나 뭐 바운딩 박스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핸드 드로잉 하는 식으로 해서 비주얼 레퍼링 프롬프팅을 활용하자라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GPT-4V를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챗GPT 플러스에 가입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만약에 무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빙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빙에서 채팅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GPT-4V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